찍었어? 아니 25,000원에 했다가 갑자기 4만원 1kg도 안 되는데 4만원이 넘으라고 하시면 선물 5천원 주라고. 나 올까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 안 할래. 안녕하세요. 얼렁 뚝딱 빼레 시장 가는 길 빼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철 도다리입니다. 함께 시장으로 가시지요. 노량진 시장이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에는 경매가 없다 보니까 좀 물건이 없어서 일찍 들어가는 상인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거래처 3군데가 벌써 오늘 문 닫고 들어갔고, 지금 주 거래처는 이쪽인데 제가 일단 부탁을 해놔서 이제 포장은 해놨거든요. 여기 지금 2마리 들어있을 겁니다. 한번 소매 쪽으로, 소매만 하시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호객행위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다 다른 편이고요. 웬만하면 한 군데에서 하시지 마시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셔서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 군데에서 사시면은 말 그대로 호갱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여기저기 한번 여러 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격을. 도다리 보고 있는데 몇 분 되면 거예요? 얼마씩이에요? 4만원? 강도다리는? 강도다리? 양식이잖아요. 이거는 키로 35,000원. 35,000원. 보셨죠? 지금 제가 한 3-4군데를 물어봤는데 3-4군데 가격이 다 다릅니다. 많게는 10,000원까지 차이가 나고요. 일단은 더 돌아보겠습니다. 이거 자연산 도다리도 좋은 거 있어요. 얼마씩이에요, 단가는? 이게 자연산 도다리입니다. 걔는 돌가자미잖아. 가자미 아니에요? 돌가자미. 35,000원? 자연산 싸. 이거는 싸요. 이거 양식. 강도다리. 얼마씩이에요, 강도다리? 이거는 싸요. 이거는 25,000원. 25,000원.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돌면 돌수록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보셨죠? 사장님이 그렇게 막는 이유는 소래포구 덤탱이 씌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거나 그러면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많이 돌아봤는데 강도다리 시세가 25,000원부터 35,000원까지 나와 있고요. 돌도다리는 3만원에서 4만원까지. 이 가격대가 무진장 다양합니다. 혹시 문치가자미도 있어요? 네? 문치가자미? 혹시 없어요? 도다리가 지금 강도다리랑 돌도다리밖에 없어요? 가격은 어떻게 하는데? 가격은 뭐 강도다리 같은 경우는 키로 3만원. 강도다리 키로 4만원. 키로에 4만원, 3만원? 또 알겠습니다. 도다리가 보이는 거는 다 강도다리랑 돌도다리밖에 없어요. 제 생각은 오늘 좀 도다리 종류를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강도다리랑 돌도다리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강도다리. 한 마리인데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지금? 네. 그 안에 큰 거 있어요. 3만원. 강도다리 정말 나온 게 2만원쯤 나왔어요. 알잖아. 아니, 아까 25,000원 주신다면 여기 하면 3만원 줄까 이야기 한다. 저기 3만원. 거짓말 장난 안 해요. 아니, 좀 전에 25,000원 주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가격을 바꿔버리면은 아까 안 바꾸고 경매를 1번 나한테 했잖아요. 도다리는 3만원이나 드리고. 저 원가요, 원가. 실제로. 요거는 큰 걸로 싸게 잘, 내가 싸게 드릴게요. 요거는 드려? 거짓말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 25,000원 줘요, 사장님. 25,000원이라고 사장님 말한 게 나왔어. 경매를 2만원 좀 낫다. 한 마리 돼요? 네, 한 마리면 될 것 같아요. 4만원 줘, 4만원. 나 원가에 4만원. 이것도 4만원이야, 사장님? 저기 1kg 넘는다고? 아니, 안 넘죠. 솔직히 나오려면 빼면. 원가가 딱 3만 5천원, 원가가 3만원, 진짜로. 아, 사장님. 아빠가 원가가 3만원. 내가 뭐 이거 찍은데 거짓말 찍었어? 아니 25,000원에 했다가 갑자기 4만원 1kg도 안 되는데 4만원이 넘으라고 하시면 선물 5천원 주라고. 나 원가만.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 안 할래.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방금 보셨죠? 처음에 제가 단가를 물어봤을 때는 25,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다시 오니까 3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1kg가 안 됐는데 다시 저한테 4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르시면 당하세요, 여러분들도. 방금도 저런 저울 같은 경우는 바구니 무게가 얼마고 그런 걸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바구니 무게도 고지를 안 했을 뿐더러 바구니 통째로 달아놓고 1kg가 안 되는 강도다리를 1kg가 넘는 걸 보여주고 4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협에 신고를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냥 나오긴 했는데 그냥 안 사시는 게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도다리 얼마씩이에요? 강도다리? 네. 15,000원. 15,000원. 저울 무게는 따로 빼. 23,000원. 수고하세요. 시장에서
도다리를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2마리는 강도다리고요, 2마리는 돌도다리입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요즘 흔히 아시는 봄도다리라고 말하는 참도다리라고 알고 계신 분도 많고 하지만 그게 정식 명칭은 문치가자미입니다. 문치가자미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한 마리도 찾지를 못해서 그건 구매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돌도다리 그리고 강도다리 이렇게 구매를 해왔는데, 강도다리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얘네는 다 회를 뜰 거고요. 이제 돌도다리 이거는 사이즈가 좋아서 한 마리는 도다리 쑥국을 할 거고 한 마리는 회를 떠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도다리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실 때 이런 생선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 살밥 두께를 보시면 됩니다. 뭐 생선이 이렇게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작더라도 얼마나 뚱뚱한지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살밥이라고 말하는 게 옆으로 크게가 아니라 이 두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두께가 무조건 두꺼워야 생선은 좋은 생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구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A급, B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A급들은 일단 상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살밥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B급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처가 있거나 이제 좀 살이 말랐거나 그런 친구들을 이제 B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A급과 B급의 차이는 좀 어느 정도 많다면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쑥국용 돌 도다리부터 손질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은 진액 같은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진액을 좀 닦아줄게요. 그리고 돌 도다리 같은 경우는 돌 가자미라고 하죠. 흔히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줄가자미 많이 아실 텐데 줄가자미를 이시가리라고 국내에서는 많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원래 정식 명칭은 이시가레이라는 뜻인데 얘네들이 원래는 이시가레이라고 돌가자미라고 부릅니다. 돌가자미가 원래는 이시가레이, 그리고 줄가자미의 정식 명칭은 사메가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얘네들은 겉에 딱딱하게 돌처럼 소리 들리시죠? 이런 돌들이 겉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제거를 해줄 거예요. 제거해주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푹 화내시는 게 아니라요. 겉에 살짝만 해서 툭툭 걸리시면은 이거를 얇게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일자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보통 이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여기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손으로 만지셔서 딱딱한 부분은 그냥 칼로 이렇게, 뭐 칼이 서투르시면 살이 좀 날아가실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뭐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도다리 손질해서 먹겠다는데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살에 붙이시고 이런 식으로 살살 긁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아직 좀 있죠?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 주시고요.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알이나 내장 같은 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맞추시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손을 넣어서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하셔도 되시고,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애초에 내장 제거 전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시면은 이런데 키친타올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넣으셔서 빵빵하게 수평을 만들어 주시면은 쉽게 제거 가능하세요. 이렇게 온라인 부분으로 이런 식 여기도 마지막. 그리고 보시면은 이 꼬리 쪽에 양쪽으로 또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제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도다리가 지금 이제 저도 제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제철이 아니죠. 흔히 도다리를 지금 쑥국으로 많이 드시는 이유가 사시미로서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서 이거를 국을 해 먹다 보니까 도다리 쑥국이 유명해지고,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 제철이 아니라 많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얘네들이 1, 2월 달에 산란을 하고 이제 산란 직후 연안 가까운 데로 올라와서 산란을 하고 이제 영양 보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고르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밥이 얼마나 좋은지를 꼭 확인하시고 고르셔야 맛있는 도다리를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거래처에 부탁을 해놨었는데 이 정도 살밥이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다 제거를 하셨으면 탕에 넣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그리고 지느러미 같은 경우는 많이 걸리적거리거든요. 칼로 하셔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시고 가위로 지느러미만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세요. 이거는 뭐 필수 그건 아니고요. 국을 먹을 때 이런 지느러미 없이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도다리를 새꼬시로 드시거나 하시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먹으면 맛이 좀, 그냥 회 맛만 먹으면 회 맛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뼈에서 나오는 그 고소함을 느끼기 위해서 새꼬시를 해서 드시다 보니까 지금 새꼬시가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살밥이 없는 도다리를 먹다 보면은 그냥 좀 뭔가 밍밍한 그런 맛이 날 수도 있는데, 도다리 자체가 원래 되게 씹으면 씹을수록 이런 가자미가가 고소한 풍미가 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억세다 보니까 새꼬시는 안 되고요. 작은 애들을 뼈채 먹어서 고소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드시는 철이에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 이제 꼬리 제거. 이것도 탕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분리하는 방법은 어려운 건 많이 없으시고요. 그냥 적당한 크기로 그냥 잘라주시면 되세요. 집에서는 저처럼 영업용 이제 생선을 이제 자르는 목을 치거나 그런 큰 칼이 없으시다 보니까 한 방에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너무 좋은 칼로 하시면은 다 이빨이 상하기 때문에 집에서 잘 안 쓰는 그런 칼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다리는 요 정도 사이즈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탕으로 쓰겠습니다. 탕에 들어가는 거 해물 안 해도 신경을 죽여서 피를 좀 빼놓긴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빠지진 않았어요. 이 정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강도다리. 집에서 하시다 보면은 뭐 집에서 이렇게 직접 해 드실 일이 거의 없겠죠.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근데 집에서 한 번씩 해 드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액 제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느러미를 잘라 주시면은 손질하기가 좀 더 수월하세요. 가위로 상태. 진액을 깨끗이 제거해주고. 그리고 얘네도 사이즈가 좀 있어서 새꼬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새꼬시용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새꼬시용은 구매를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포를 일단 뜰 건데, 포를 뜨기 전에 손질을 하는 방법, 이제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쉽게 한 번에 따라 하시기 힘드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냥 바로바로 잡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지느러미 상단 위쪽부터 그냥 칼을 뼈에 붙이신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처음에 라인을 잡아주시고 뼈를 타고 쭉 내려오시면 되세요. 이 이제 생선은 이제 오롯이라고 하죠. 흔히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을 오롯이라고 하는데, 이 오롯이 하는 작업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2장뜨기, 3장뜨기, 그리고 반 잘라서 하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바로 2장뜨기 식으로 한 번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끝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반이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라인을 잡아주시고 라인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내장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는 이제 살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뼈에 맞추시고 그냥 살살 긁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운데까지 척추까지 오셨으면은 살짝 들어주시고 척추에서 턱 찍어주세요. 여기 척추뼈. 그래서 이 새꼬시 하는 방법하고는 많이 달라요. 새꼬시는 솔직히 손질할 게 별로 없어서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씩 남은 애들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나중에 없이 껍질을 벗길 때 다 제거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렇게 뼈가 좀 붙어있는 부분은 이렇게 칼로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내장이 있었던 부분들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척추. 집에서는 이거를 많이 배우시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초보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이 껍질 벗기는 거. 껍질 벗기는 걸 많이 힘들어 하세요. 어차피 제가 이거를 이렇게 대략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숙달되지 않으면은 이게 힘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드실 때 살이 좀 많이 날리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집에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따라 하십시오. 조금 힘드실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시장 보면은 생선을 사고 다 이제 이렇게 손질까지 다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집에서 내가 써는 것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손질 해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포만 떠주세요. 이렇게만 오롯이만 해주세요 하고 하면은 이 상태로 이제 손질 해줍니다. 그러면 집에 오셔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잘라서 손님들한테 생색을 내는 거죠.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얘네도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얘네는 광어 손질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세요.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생선은 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네도 라인 넣고 뼈와 살을 분리한다 이렇게만 정의하시면 됩니다. 항상 어렵게 생각하면은 뭐든 다 어려워지는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뼈를 잘 타면 또또또또또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 이게 전문가한테 나는 소리죠. 이런 소리. 마찬가지로 척추까지 올렸으면은 여기 척추 확인하시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밑에까지 척추 벽을 타고 쭉 오시면 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뼈를 타서 밑에까지 쭉쭉. 너무 쉽죠? 집에서 하시면은 생선 아작납니다. 저도 초반에는 사실 배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선배들한테 욕도 오지게 먹고, 저 때만 해도 끝까지 오고, 아직도 얘네들이 좀 살아있어서 움직여요. 신경을 죽였는데도 엄청난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횟집과 이런 일식
횟집에서 하는 생선 잡는 방법이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요. 횟집은 아무래도 손님을 빨리 바로바로 화로를 바로 손질해서 바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잡기 위한 속성 스킬이 많이 들고요. 이런 전통 일식이나 뭐 스시집 이런 곳에서 하는 그런 방법은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스킬이 좀 발달이 되죠. 오늘은 제가 뭐 정확성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궁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분을 다 제거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반을 척추 부분을 양 사이에 두고 반을 가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이제 척추 부분에 이렇게 있던 이 부분은 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척추 가운데 뼈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매운탕에는 넣으셔도 되세요.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놓고요. 나머지 반도 정확히 여기 보시면은 척추를 사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죠? 양 옆으로 최대한 살을 버리지 않게끔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제 얘네도 껍질을 벗길 건데 이런 식으로 내장이 있었던 부분 이렇게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껍질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강도다리는 저희 나라에서는 거의 90%가 다 양식이에요. 중국산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국산보다는 중국산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 돌도다리는 양식도 되고 자연산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가격은 양식보다는 자연산이 더 비싸고요. 그리고 생선을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 업장에서 물로 많이 세척하거나 물에 빨아서 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생선은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제가 정답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저는 물에 빨다 보면은 그 얘네 고유의 향도 많이 날아가고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손질하고 닦고 이걸 반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대한 물을 안 묻히고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하고 뭐 이런 이물질 같은 거를 다 날리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저는 가장 맛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숙성을 조금만 거치시면은 이렇게 손질을 하셨잖아요. 이게 껍질까지 다 벗겨져서 이제 회를 뜨기 직전의 모습까지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게 해동지라고 회를 숙성하거나 회의 수분을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용지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저는 수분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다시 해동지를 갈아서 이거를 이제 밀폐를 시켜서 랩이나 뭐 지퍼락이나 공기를 쭉 뺀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3시간 정도만 숙성을 하셔도 이렇게 바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회를 더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선 이제 뼈와 살을 분리하고 껍질까지는 다 벗겨냈고요. 제가 말씀드린 물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최대한 깔끔하게 여기서 수분 제거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려놓기만 했는데도 얘네 그 자체 수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생선이 좋지 않은 상태일수록 살이 물을 많이 먹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살 자체에서 이렇게 윤기나 탄력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반질반질하면서 수분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살이면은 약간 살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봤을 때 물론 생선마다 색깔은 다 다르겠지만 얘네들은 완전 하얀 투명보다 살짝 노르스름한 빛이 나는 그 투명한 빛깔에 윤기가 이렇게 나는 게 살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가져온 거는 얘네는 살은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수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살살 눌러주십시오. 너무 꾹 누르시면은 살이 진이겨지니까 물론 흰살 생선이라 진이겨질 일은 없는데 살을 이렇게 살살살 너무 힘주지 않고만 이렇게 눌러서 수분을 제거를 한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강도다리도 마찬가지로 얘네도 보시면 색깔이 투명한 듯 하지만 반질반질하고 살짝 노르스름한 빛이 돌면서 윤기가 나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번질번질하면서 수분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얘네도 살은 처음에 제가 구매를 할 때 사장님이 좀 말랐어 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이 정도면은 살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살살보다 조금 더 세게 눌러서 수분을 빼주세요.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곳들이 업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물질이나 그런 것도 그냥 물에 씻어가지고 물에 흔들어서 이렇게 수분 제거하고 하시는데 저는 고유 맛을 살리겠습니다. 제 방식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1차 수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얘가 귀한 숙성지라는 겁니다. 생선이나 육류 이런 걸 숙성할 때 쓰는데요. 국내에는 많이 없어요. 저도 항상 해외 직구나 물 건너서 배 타고 오는 비행기 타고 이런 친구인데 1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수분을 제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분이 제거가 되면은
이 숙성지에 싸서 저는 다시 숙성을 합니다.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 많은 업장에서 이 해동지만으로도 이 해동지로 숙성을 많이 하세요. 저도 전에는 그랬었고요. 근데 얘네는 수분을 먹고 나면은 얘네 자체가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다시 생선으로 옮겨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 숙성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숙성이 되겠죠? 처음에는 숙성이 되다가 점점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조금 안 좋아지는데 제가 얘네를 써본 뒤로는 같은 시간을 숙성했을 때 얘네 쌌던 생선들이 훨씬 더 찰지고 숙성이 잘 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보고 이것을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죠. 가격 차이는 이 해동지에 곱하기 6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데도 왜 쓰냐? 맛이 좋아지면 당연히 손님들도 더 찾아오시겠죠? 저희 가게가 그래도 나름 사시미 맛집으로 숙성 사시미가 맛있다는 맛집으로 좀 그래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가져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얘네도 겹치지 않게 생선살과 생선살이 겹치지 않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밀패드 얘네가 좋은 게 딱 붙어줍니다 살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랩핑을 해서 저는 흰살 같은 경우는 한 12시간 정도 숙성을 하면은 진짜 정말 맛있거든요. 이 감칠맛이랑 그 찰진 그 맛도 너무 올라와서 광어 같은 경우는 12시간 정도 숙성을 하면은 진짜 정말 끝내주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숙성을 하는 겁니다. 또다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리고 접고 올리고 접고 올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수분이 빠졌는데 또 수분이 젖어 있죠. 근데 얘네를 좀 이따 까면 얘네 또 젖어 있습니다. 그만큼 얘네가 미세하게 나오는 수분들이 살에 포함된 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완벽하게 저는 제거를 해줘야 더 회가 더 맛있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조금 놔뒀다가 썰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랜 시간은 아니고 지금 1시간가량 숙성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맛있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생선을 써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흰살은 보통 식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두껍게 썰면은 좀 많이 질기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다리 새꽃이나 그런 거 보면은 얇게 쳐서 하는데 저는 요거를 얇게 포를 떠보고 하나는 좀 더 슬라이스 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얘네도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사선으로 쭉 오시면 되세요. 제가 뭐 이거 말로 설명을 드려봤자 직접 해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십니다. 접시 데코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집에서 이렇게 이 상태로 손질을 해와서 집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칼을 일정한 간격으로 써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쑥 내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접시에 올리실 때도 요 끝선들을 맞춰서 이렇게 모양을 내주시면 아주 예쁜 한 접시가 완성이 됩니다. 칼은 끝에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선을 맞추고 눌러서 여기 선도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좀 더 이쁘게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알려드리다가 구독자 여러분들 다 횟집을 차리시는 건 아닌지 제 밥줄을 뺏어가지 말아주십시오. 무갱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횟집에서 천사채라고 하죠. 약간 당면처럼 생겼는데 투명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무방한데 각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무갱은 가끔 씁니다. 회랑도 같이 먹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저는 횟집에서 쓰는 흔히 천사채라든지 그런 종류는 저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자, 얘는 여기까지 썰게요. 이게 벌써 4분의 1쪽을 썬 겁니다. 아직도 4분의 3이 남았는데 양이 많죠? 얇게 썰면은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내장 부분 이런 부분은 다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지느러미 살 부분도 얘네랑 살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손으로 이렇게 뜯어도 되는데 칼로 제거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에 있었던 막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얘네까지는 한번 포를 뜰게요. 다시 이쁘게 조금 이제 스피드를 좀 내겠습니다. 전보다 살짝 두껍게. 소리가 이 소리 긁히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까지. 포는 여기까지 뜨고요. 이제 얘네는 얇게 슬라이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밑에다가 올려줄게요. 자, 이런 지느러미들은 또 약간 특수 부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주시면 됩니다. 광어 같은 경우는 얘네가 저는 보통 2kg 이상대의 광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지느러미 자체가 두께가 살밥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두께가
두께는 이 정도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칼집을 넣어주면은 이 사이사이에서 기름도 쭉쭉 올라오고요, 모양도 이쁘고 데코죠. 흔히 이유 있는 데코. 지느러미도 여기다가 무순하고 초생강, 와사비 이 정도만 올려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에 초생강 올려주시고 물에 한번 세척을 해주시고 탈탈 털어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올리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 끝을 깔끔하게 썰어줄 겁니다. 하고 무순은 여기다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레몬, 와사비, 돌도다리 회 한 접시 완성. 이게 한 마리 분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윤기가 자자자자. 빨리 여기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강도다리도 마찬가지로 돌도다리와 동일하게 썰어주시면 되세요. 강도다리 회도 완성이 됐습니다. 쑥국을 해볼 겁니다. 도다리 쑥국. 아까 손질했던 돌도다리고요, 한 마리입니다. 요거는 육수용 다시팩입니다. 그리고 야채는 무, 대파. 저는 이거 두 가지만 사용할 거예요. 양파를 넣으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런 깔끔한 탕이나 뭐 그런 거에는 양파를 넣으면 좀 단맛이 좀 올라와서 전 그게 조금 싫어서 저는 양파를 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다리 쑥국을 도와줄 바지락. 바지락은 많이 필요 없으시고요, 약간 한 주먹 정도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지락이 없으시다 싶으시면 나는 조금 더 좋은 식재료를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모시조개 사용하시면 참 맛있습니다. 된장, 그리고 간마늘, 국간장, 까나리 액젓 또는 멸치 액젓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다리 쑥국의 또 다른 주인공 쑥입니다. 오늘 도다리 편을 하게 된 이유, 지금 제철 사시미보다 도다리 쑥국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세척을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식초를 좀 넣어서 풀어주세요. 식초를 이렇게 넣어서 한 10분 정도, 야채 같은 경우에 땅에 묻혀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세척을 한 뒤에 이렇게 식초를 풀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담가주시면은 이 식초의 아세트단 성분이 뭐 식중독을 유발하거나 그런 안 좋은 균들을 싹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주셨다가 살짝 헹궈서 사용하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팁이라면 꿀팁. 돌도다리, 강도다리 기똥차죠. 이게 돌도다리입니다. 이게 강도다리.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찰기는 돌도다리가 좀 더 찰기가 있어 보여요. 맛은 어떨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쑥국은 지금 다시팩 넣어서 육수 준비 중이고요. 먹기 전에 이 청량한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어제 안 되던데. 어제 못 먹었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돌. 자, 일단 좀 얇게 슬라이스 쳐놓은 것부터 좀 먹을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를 저는 많이 넣어서 이렇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간장맛. 입 한번 헹구고 가겠습니다. 역시 식감은 보이는 대로 이거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찰진 게 혹시 잡히나요? 이 반질반질하면서 되게 찰지고 되게 쫀득거립니다. 근데 맛은 솔직하게 평가해 드리자면 고소한 맛이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이 가격에 지금 이 시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맛있게 드시려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이번엔 강도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점 와사비를 올려주시고 총알 장전해 주시고 총알 먼저 땡기겠습니다. 이상하게 초장을 안 찍어 먹었네요. 저는 솔직히 간장 갈아서 그냥 찍어서. 확실히 식감은 얘네가 좀 더 씹어야 되는 그 즐김이 조금 더 가지고 있고요. 맛은 뭐가 더 맛있다 이렇게 확정은 못 짓겠어요. 근데 지느러미를 먹어봐야 순위를 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느러미 크게 탑이, 그리고 간장 살짝만 찍어서. 얘는 생각보다 지느러미 그 향이나 풍미가 좀 연해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풍미가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지느러미는 얘네가 맛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기름이 좀 덜 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느러미는 도도다리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슬라이스 친 거부터 볶은 거, 지느러미 두 가지를 제가 먹어봤는데 솔직하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우위에 점수를 좀 더 주자면은 저는 돌도다리 쪽으로 점수를 조금 더 주겠습니다. 얘네가 씹는 질감이 뭐 질기다라기보다는 차진 느낌이 좀 나요. 차진 느낌에 오래 씹을수록 나오는 그 옅은, 지금 시기에 나오는 그 옅은 고소함이 은은하게 배어나오고 지느러미 자체가 맛이 얘네보다는 훨씬 풍부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돌도다리한테 한 표를 주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으니까요, 다시팩을 건져주시고, 자, 다 넣어줄게요. 무랑 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지락.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지락 아니면은
모시조개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된장은 그냥 풀어주셔도 되는데 좀 깔끔한 도다리 쑥국을 원하신다면은 이런 체에 걸러서 이렇게 크게 한 스푼입니다. 한 마리 기준 걸러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뭐 이런 된장에 남아있는 이런 건더기라든지 그런 거 말고 깔끔하게 된장 맛과 향맛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은 뭐 이게 도다리 쑥국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된장국 끓이실 때도 깔끔하게 끓이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건더기 제거하고 하시면 되세요. 아까 준비했던 액젓 크게 한 큰술, 그리고 국간장 한 큰술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간마늘 크게는 아니고요, 한 적당히 한 큰술. 이런 거는 간마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국간장이나 얘네들은 양이 조금씩 미세하게 좀 더 들어가거나 조금 덜 들어가도 상관없으세요. 간을 다시 맞추시면 되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략 한 1.3kg 정도 되는 도다리 한 마리 기준입니다. 얘네가 이제 된장이 조금 남아서 이건 그냥 넣을게요. 좀 끓어오르면은 도다리를 넣겠습니다. 도다리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좋아서 제가 거래처에 얘기를 잘해놔서 그런지 모르게 저를 좀 이뻐합니다, 거래처에서. 그래서 좀 좋은 거를 빼두셨어요. 요즘 시기에 요렇게 살밥이 좋은 요 좀 이따 기똥찹니다 이제. 자, 그리고 요거는 선택사항인데 좀 나는 맛을 풍부하게 더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다시다 한 반 큰술 또는 미원 한 꼬집 정도만 드셔도 돼요. 저는 오늘 다시다 한 반 큰술만 넣어볼게요. 술을 먹으면은 좀 자극적인 게 땡기니까 좀 진한 맛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다 반 큰술만. 요까지 하시면은 거의 다 끝났어요. 도다리가 한 3분의 2 이상 익었다 싶으면 그때 쑥을 넣고 한 5분 정도만 더 끓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진짜 요거는 할 게 없어요. 도다리 쑥국은 육수에 뭐 무 넣고 된장 풀고 액젓 넣고 국간장 한 숟가락 넣고 간마늘, 대파, 쑥 끝.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청양고추 이런 거. 자, 이제 도다리가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이상 익은 것 같아요. 요 정도 익었을 때, 3분의 2 정도 익었을 때, 자, 쑥을 투하합니다. 쑥은 제가 한번 세척하고 식초물에 한 10분, 15분 담가놨던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세척을 했고요. 이거를 그대로 그냥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손님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대로 나가고 여기에 이제 홍고추라든지 청양고추 이런 거 준비하셔서 듬성듬성 하나씩 뿌려주시면은 아주 멋들어진 한 요리가 또 탄생이 됩니다. 도다리 쑥국 완성입니다. 요거는 안 먹어봐도 무조건 만족하십니다. 요거 드시고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와 아시죠? 네, 요 제가 아직 많이 안 끓었는데 살짝 간 한 번만 볼게요. 와, 절로 생각납니다. 와, 미쳤는데? 와, 여러분 진짜 끝내줍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제철 쑥은 된장국으로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쑥에 도다리를 넣어서 도다리 쑥국을 먹게 된 거죠. 근데 도다리와 쑥의 궁합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맛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나오는 도다리가 횟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 국으로 탕으로 끓여 먹게 됐었는데 쑥국과 조합이 너무 좋아서 이 도다리 쑥국이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와야 되고 와야 돼서 도다리 철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 지금 시장이나 그런 데 가시면은 상인들이 지금 제철 도다리 지금 회로 먹어야 된다, 새것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시뻘건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쑥국으로 드셔야만이 진정한 맛을 느끼실 수 있고, 회는 6월에서 9월 달에 드세요. 얘네가 지금부터 산란을 하고 먹이 활동을 지금 충분히 한 다음에 먼 바다로 나가서 다시 살이 찌어지고 영양분이 충분히 보충이 되는 시기가 6월에서 9월입니다. 얘네의 제철이고요, 그때가. 근데 먼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많이 잡히지는 않고 어획량은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진정한 제철은 그때가 제철이고요. 지금은 그냥 많이 잡히는 시기. 근데 이거는 이게 와야 돼서 봄도다리가 돼버린 거죠. 많이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요거는 알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알고 드시길 바랄게요. 저는 쑥국이 완성이 돼서 빨리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산 한번 해드릴게요. 강도다리 제가 엄청 돌아다녔죠. 오늘 많이 돌아다니다가 불미스러운 일도 겪었지만 어찌됐건 제가 거래처에서,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거래처에 가면 도매가로 거래를 하게 됐죠. 근데 살밥이 조금 딸린다는 이유로 강도다리를 1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두 마리 해서 23,000원 나왔고요. 그리고 이 돌도다리는 3.2kg 정도 나왔고요. 키로당 제 거래처에서 1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래서 소매 아까도 누누이 계속 이거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알아도 당합니다. 알고도 당하는 게 상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 군데 거쳐서 가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협의를 보시고 그러고 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래된 거래처들이고 저는 도매가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매 상인분들이 그렇게 받는 가격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소매상들과 도매상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둘 것이고 물론 가격이 좀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도매와 소매는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합의점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철 이 도다리 쑥국과 도다리 회는 잘 고르셔서 살밥 좋은 빵빵한 애들로 드시고 이렇게 집에서 쑥국을 끓이셔서 가족들 애들도 너무 좋아할 거고 이 향이 너무 세거나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뭐 술안주도 좋고 애들 밥반찬도 좋고 살은 담백한 맛이 나거든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집에서 이 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 맛있는 한상 빨리 시장으로 달려가십시오.